일단 설사를 달고 살았어요. 직업병이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해봤죠.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원래 아침에 토스트에다가 땅콩 크림 샌드를 첫 끼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가다가 맨날 아...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지방, 가공육 이 5가지 끊고 나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이게 기분 탓이 아니란 걸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체지방이 8.7 막 이렇게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잘 바뀌는 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바뀌어요. 상태를. 무조건 바뀌어요. 어떤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식단에서 조금 더 신경 쓴 게 있나요? 이팅 윈도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K리그에서 축구선수로서 13년간 지치지 않은 체력과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축구선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습관교육자 호남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모셨는데요. 유튜버 김호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 동안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현재는 대한축구협회 이사, 유네스코 교육자문위원, 습관을 교육하는 유튜브 채널 호남두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남님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영상들 많이 전해주고 있어서 또 팬도 많으시고 되게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보면서 많이 영감받고 와 진짜 잘하신다 느꼈습니다. 호남님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현역으로 활동하시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선수 때는 일단 수면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하지 않았고 운동선수니까 당연히 운동은 잘 하겠지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직업에 대한 운동이다 보니까 건강한 운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는 그 정도의 강도다 보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3개 정도가 일단 완전히 다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K리그 내에서 소문이 이미 다 나 있거든요. 어떻게요? 몸 관리에 미쳐 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가장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 축한데도 네.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정도였어요. 네. 그때 식단을 봤을 때 식단에서 제일 아쉬운 점 3가지를 꼽으면 뭐예요? 가장 큰 거는 구단 안에서 주는 음식 자체도 그런 탄수화물의 퀄리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경기 3시간 전에 저희는 식사를 하는데 크림 파스타가 주로 나오고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유랑 밀가루는 아마 나쁜 기름으로 그렇죠. 네,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끝나고 탄수화물 섭취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구단에서 주는 라카룸에 있는 음식이 맘스터치 싸이버거. 거기 튀긴 치킨 넣은 버거, 네,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거기 또 당도 들어있고 일단 그게 첫 번째 음식의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보다 필요한 그 열량이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운동량이 많아도 미친 듯이 라면 5개를 때려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무게에 맞게 단백질 몇 그램 뭐 2배 먹고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야 무조건 때려 먹어. 그 양에 대한 것도 좀 많이 힘들죠. 실제. 그러니까 퀄리티, 양도 너무 많았다. 양도 많아요. 어. 예. 음식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거는 왜냐면 음식과 수면은 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은 뭐냐면 잠 줄이면 프로 가고 잠 많이 자면 프로 못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축구도 그래요? 예, 축구는 더 심합니다. 축구는 잠자? 네가 잠이 오냐? 잠이 오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잠을 자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뭘 이룰 때 항상 잠부터 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은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품 없고 뭐 없어. 운동은 뭐 사우나라도 대체할 수는 있겠지. 음식은 뭐 링거라도 맞을 수 있잖아요. 수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수면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 3가지 그게. 네네. 근데 요즘에 또 되게 세계 탑 플레이어들 보면 농구든 뭐 스티픈 커리든 아니면 테니스든 다 보면 잠을 거의 한 9시간? 10시간 자는 거를 그냥 고정을 박더라고요. 이게 옛날이랑 지금 바뀐 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건 저는 SNS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되게 예전이었고, 네. 심지어 이제 맞으면서 했던 시기다 보니까 엄청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그 SNS를 기점으로 호날두, 홀란드, 뭐 뉴브론 제임스 이런 분들의 네. 그런 몸 관리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고, 조코비치도 글루텐 그거 전쟁 이해하죠.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글루텐 끊고 나서 퍼포먼스 엄청 좋아졌다. 엄청 좋았다. 근데 저는 그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그 당사자라서 저는 22년 기점으로 올바르게 식단을 하고 제가 최고참이었거든요. 저보다 14살 어린 선수들보다 활동량이 더 높았어요. 제가 데이터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데이터 크게 세 가지를 재거든요. 네. 활동량, 스프린트, 플레이어 로드. 플레이어 로드는 뭐냐면 얼마나 몸싸움 많이 했냐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게 되게 기록으로 중요해요. 지표. 예, 그게 나와요. 등에 달고 뛰거든요. 혹시 가슴에 차는 거랑 같이? 예, 맞아요. 가슴에 차는 겁니다. 왜냐면 많이만 뛰면 뭐해. 왜냐면 축구는 스프린트가 많아야 되는데 스프린트는 뭔데요? 스프린트는 뭐냐면 자기 그것도 데이터마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자기 속도의 70% 이상 뛰었을 때 갑자기 어쨌든 전력으로 뛰어. 전력을 뛸 때 그걸 잡아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활동량 1위, 스프린트 1위, 플레이어 1위. 꼬참인데요? 네, 제일 최고참인데 14살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36살에 은퇴를 했는데 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코치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는 좀 특이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노력을 그렇죠. 해도. 네. 어떻게 가능한 건데? 근데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꺾이는 에이징 커브라고 하잖아요. 운동 능력. 네. 근데 그 꺾이는 게 나는 에이징 커브가 올 거야라는 게 꺾이는 시점이지 선수가 네.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만 38인가 6인가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도 않는데 실제로 혼자 스스로 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떨어졌겠지.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지컬 코치님이. 하지만 그래도 그 호남님께서 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에도 나름 관리를 잘했지만 일단 설사를 달고 살았어요. 지사제를 항상 지사제를 저희 아내가 항상 제가 먹는지 아니까 시켜줬어요. 그래서 차에 몇 박스, 집에 몇 박스, 구단 라카룸에 몇 박스. 그래서 영양제처럼 홍삼처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병원 가서 저희는 또 팀 주치의 선생님도 있고 내과 선생님도 있으니까 직업병이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해봤죠.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시즌 초도 심한데 시즌 끝날 때쯤 또 심해요.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단감도 먹고 간식으로 감도 먹어보고 뭐 어쩌고 별걸 다 변비를 유발하는. 네, 변비를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근데 겸님이 항상 그 우리 채널에서 얘기한 다 아는 우리 고유 명사잖아요.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지방, 가공육. 이 5가지 끊고 나서 설사를 항상 해왔던 사람으로서 설사를 안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그 정도로. 왜냐하면 맨날 설사를 하니까 설사를 안 한 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설사를 안 한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게 기분 탓이 아니란 걸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옆에 계신 겸님 덕분에 알게 됐고 실천할 수 있었다.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보다는 또 변비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자분들도 많고. 아,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배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또 그런 식으로 엄청 환희의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이 되는 것처럼 네. 그걸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한테 정상의 경험은 엄청 큰 행복이겠다 느껴지네요. 겸님도 알겠지만 겸님이 교육을 했을 때 잘 바뀌는 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바뀌어요. 상태를. 무조건 바뀌어요. 그거를 뭐 단순히 단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랑 비교할 수 없는 기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원래 아침에 토스트에다가 땅콩 크림 샌드를 첫 끼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나름 고탄수 식단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오전 운동이니까 네. 아침을 먹을 때 고탄수 식단을 해야 되니까 파리바게트에 그 두꺼운 식빵이 있어요. 그 식빵을 토스트에 넣어서 구운 다음에 당 기가 막힌 땅콩 크림이 있어요. 그거를 딱 발라가지고 땅콩 버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당이에요. 당덩어리. 유제품도 들어있어요? 유제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성분도 보지도 않는 정도의 시기였어요. 네. 그냥 뭐 칼로리 때려 넣으면 되지. 땅콩 크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이제
먹고 훅 하고 먹고 훅 하고. 제가 집이 송도였는데 부천이 팀이거든요.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 가다가 맨날 졸아. 아. 졸아. 근데 그때는 몰랐죠. 피곤하니까 감자탕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이렇게 졸리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괜찮아. 와,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에너지감이 완전 다르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바꿨는데요? 식사 순서를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먹냐면, 이건 또 그때마다 다른데, 견과류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면은 계란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아니면納豆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다 달라요. 두부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일단 그걸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먹고.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 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왠지 아냐면 처음에 겸님 채널을 추천했을 때 제가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나 10년 동안 잘했는데 무슨 혈당 그런 거 필요 없어. 혈당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더 요즘에는 전 아침에 매일 혈당을 재거든요. 이거 다 가져왔어요. 아, 체열기로 재세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게 정확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정확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게 인슐린 민감도에 대한 정확도를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선수하면서 느꼈던 게 감으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하는 게 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좀 더 정확하다. 저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체중도 항상 인바디, 아침에 재는 게 인바디, 그다음에 혈당 재는 거는, 그리고 다른 건 뭐 루틴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바꾸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화가 잘 안 나요. 제가 주장이었거든요. 주장이었거든요.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왜냐면 프로 오는 선수들은 다 한따까리, 쉽게 해서. 나 전국에서 랭킹 했던 사람이야. 이게 있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겠어요. 제가 주장을 3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번째 때는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애들이 말을 왜 이렇게 잘 듣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애들을 해석하는 내가 바뀐 거지. 근데 그 해석을 바꾼 것 중에 큰 게 저는 음식이다. 그 다음에 수면. 이 2개.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와, 좀 2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고, 네. 2번째는 어쨌든 혈당을 이제 크게 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식단을 좀 조절하신 거잖아요. 혹시 이거 말고 식단에서 조금 더 신경 쓴 게 있나요? 이팅 윈도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먹는 시간. 예,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선수일 때도요? 선수일 때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최소 16시간, 18시간 공복 평소에 네. 그거 유지하고 이제 단식 가끔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수 때는 12시간 12시간만 하자. 오케이. 그렇게 해도 충분했어요. 왜냐면 워낙 운동이 고강도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진짜 분해되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선수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걸 먹어도 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맞아. 예. 근데 이제 휴가 때 갈리죠, 확실히. 휴가 때 티가 나요, 다. 이렇게 살쪄서 오거든요. 저 인터뷰도 있어요. 그 피지컬 코치님이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있는데, 얘는 오히려 살이 아예 안 쪄서 오니까. 휴가가 지나도 몸이 안 망가진다. 그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고당분의 음식을 먹으면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기분이 날뛰잖아요. 근데 등산할 때 먹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겸님 말에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는 몸풀 때 그 고강도의 음료를 먹고요. 몸풀 때. 몸풀 때도 이미 그 이온음료 얘기하시죠? 이온 음료 말하는 게토레이, 네. 녹색깔. 그 탄수화물이 제일 많거든요. 당 제일 높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운동선수는 무조건 필요해요. 언제예요? 경기 뛸 때, 평소 훈련 때. 평소 훈련도 워낙 고강도다 보니까. 네. 이것도 연구로 나와 있는데, 전반전 끝나면 글리코겐이 한 60%가 소모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빨리 채워주고 체내 포도당을 채워줘야 저희가 근육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게토레이, 자기가 개인이 먹는 탄수화물 보충제, 이런 것들. 저는 운동선수나 또는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그런 걸 먹으면서 당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엄청 중요해요. 문제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일상에서 그걸 마시는 게 충격적인 거지. 진짜로. 어떻게 그 마케팅 했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 먹는 음료수인 거죠. 사실. 맞아요. 스포츠 음료수잖아, 이름 자체가. 맞아요. 네, 스포츠 음료니까. 근데 길 가다 음료수 그냥 마시고. 이렇게 그니까. 포카리 스웨트. 네. 근데 저는 추천은 하는 거는 휴가 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휴가 때 먹지 휴가 말라고요? 때 왜냐면 습관이 돼 있으니까 맞네요. 가다가 뭐 게토레이드 파워에이드 막 먹잖아요. 휴가 때는 좀 먹지 마라. 어쨌든 저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운동선수들이면 당연히 이팅 인도를 이렇게 가져가서 경기 전에도 사실 훈련을 하니까 네.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고 강도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모든 선수에게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복이 길면 너 근손실 날 거야. 아니요.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잰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오히려 근육량이 제가 그때 38, 체지방이 8.7 막 이렇게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먹는 시간의 범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수로서 뛰고 있지만 근손실이 나지 않았다. 네. 오히려 더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게, 자, 내가 때려 넣었어. 그럼 그 때려 넣은 거를 소장과 간이나 여러 가지 그 신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아무리 때려 넣어봐라 그게 늘어가나.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운동선수분들 보통 경기가 9시, 10시쯤 끝나고 늦게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실 그 뒤에 먹는데 수면의 질이 좋을 수가 없고 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몸의 대사가 원활할 수가 없거나 소화도 사실 애매하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니까 소화계는 계속 큰 부하를 받고 있는 상태. 네. 그 상태에서 소화계 기능도 떨어지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단백질도 또는 고강도 운동도 그렇게 막 엄청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잘 먹어주면 또 운동도 사실 그냥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정도만 해줘도 일반인 기준으로는 네. 뭐 그냥 그렇게 손해를 안 본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바로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24시간 동안에 내 대사 건강을 맞추는 관점에서 네. 생체 리듬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먹을 때 잘 먹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사가 무너져 있는데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설사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지사제 찾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지금 관점으로 만약 다시 이제 현역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네. 먹는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끼니 수랑 먹는 타이밍. 이게 근육을 키우는 시기다. 그러면은 4끼에서 5끼 먹을 것 같고요. 근데 평소 시즌이다. 그럼 저는 그냥 3끼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20대까지는 저녁에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근데 30대부터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게 쪄요. 찌는 대로 먹는 대로 쪄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면 저는 잠부상도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전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잘 쓰고 글리코겐 잘 쓰고, 근데 포도당을 잘 쓰고 글리코겐 잘 쓰면 그때부터 이제 근육, 왜냐면 지방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쓸 때는 늦게 대사가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육을 찢어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쓰겠죠. 근데 내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잘 쓰는 몸을 만들고 이게 잘 채워 넣는 기술이 있으면, 왜냐면 부상이라는 거는 내가 부하를 줬을 때 그 버티는 근육이 있어야 부상을 안 당하고 없으면 부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더 복잡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근육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는 대사가 건강해야 된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잠부상이 진짜 많거든요. 전 잠부상이 별로 없었지만 잠부상이 많은 선수들을 보면은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전 운동 하시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당연히 몸에 포도당이 없었을 거고 글리코겐 빨리 소진됐을 거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매 오전 운동마다 근육이 조금씩 탔을 거고 부하가 엄청난데, 그럼 뭐 인대나 이런 거 잡아주는 근육들이 없으니까 부상이 오겠죠. 네. 사실 저는 좀 잠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자는 동안에 회복에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수들이 그 밤에 좋은 퀄리티로 자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껴서, 네.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 말고 네. 진짜 깊게 잘 충분히 깨지 않고 자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서, 그래서 어쩌면 그 잠을 똑바로 자는 것만 해도 회복이나 부상 쪽에서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게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빛에 대한 노출도 사실 이제야 뭐 폴란드 같은 탑급 선수들이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자기 전에 먹고 자는 거.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프로 선수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유소년, 청소년 선수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학교를 갔다가 오후 늦게 저녁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하면서 그 부분이 좀 힘든데 아직 어리고 그다음에 활동량도 많다 보니까 저는 가볍게라도 뭘 먹고 자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게 수면의 질이 방해된다는 걸 알지만 왜냐면 실전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실제 사는 삶은 다르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론은 좋지. 근데 저는 이론을 적용시킬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자는 거요? 예, 먹고 자는 거. 그러면 먹고 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먹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칙이 있다면. 일단 소화 부담 덜한 거. 어떤 음식이요? 그냥 저는 단백질 쉐이크 먹으라고 합니다. 예, 단백질 쉐이크 먹으라고 하고 아니면 뭐 설익은 바나나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잘 익은 바나나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잘 익은 바나나가 그래도 소화가 더 빠르니까. 근데 당은 높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그건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일반인분들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가끔씩 행사 큰 거 하거나 네. 좀 고강도의 훈련을 너무 좀 많이 했을 때 또 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은 꿀을 먹기도 해요. 와.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녁에 작게라도 좀 먹어주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어떤 정답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던 어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늦게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팩트예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잘 때 신경계가 안정화되고 편안해야지 잘 잔다도 맞아요. 그래서 소화에서 오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신경계 안정해 주는 이 탄수화물과 고혈당이 주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 그 고혈당 음식 먹으면 졸리잖아요. 근데 그게 낮에 졸리면 마이너스인데 밤에 이렇게 특히 긴장감 높을 때 걔를 낮춰주는 건 플러스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항상 또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밤에 꿀 먹었을 때 약간 두통이 있기도 해요. 어떨 땐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정확한 포인트를 찾는 게 어려워서 제가 아직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하진 않아요.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마이너스일 수 있고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한 남성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되게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특히 음식 부분은 저는 보편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개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정말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제외하고는 뭐를 먹어서 좋다라고 하는 건 네. 저는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 다 개인적이다. 먹어서 좋다. 네. 어. 먹어서 좋다는 맞아요. 민감도가 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수 시절 내내 지사제를 달고 살 정도로 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 장이 좋아질 때 음식의 퀄리티 같은 게 나아졌다 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제일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고 처음에 장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안 좋아졌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그 라이블리 선생님 블로그 보면서 생채소에 대한 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청경채니 뭐 어쩌니 이거 데치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영양 성분이 살아있고 잘 흡수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라이블리 스무디를 또 먹으면서 또 한 번 이게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장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제가 기존에 소화할 수 없었던 것도 소화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뭘 먹어서 좋아졌냐? 아니 뭘 안 먹어서 좋아졌다. 저는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추가로 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라이블리 스무디. 라이블리 스무디 그다음에 식이섬유. 제가 원래 채소를 잘 안 먹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현호님 유튜브 채널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이런 습관적인 부분들인데 이것도 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어요? 수면, 잠. 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수면을 도와주는 게 음식, 운동,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음식은 얘기했으니까. 그 운동은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태어나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지금 이제 뭐 강의 안 짜고 뭐 협회 가서 일하고 하면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내지 않고 운동을 안 해봤더니 항상 뭐가 이렇게 급한 제가 느껴져요. 매사에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좋게 먹고 이렇게 해도 뭔가 차분하지 않는 느낌? 저는 그게 운동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BDNF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은 뭐 이렇게 분해되는 거라든지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수면의 퀄리티 그 다음에 저는 그 수면 일기도 적는데 그 수면이 얼마나 그러니까 수면 잠복기라고 하죠. 수면을 이게 딱 누웠어.
몇 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 그것도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면 잠복기 같은 부분에서 운동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명상. 명상. 네, 명상. 명상은 어떻게 하세요? 명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호흡 명상,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이거는 좀 어렵진 않은 게 제가 2015년부터 2013년도에 회복 탄력성 알고 책 알고 뭐 엄청 일찍 하셨네요.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고, 그리고 겸님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저는 그거 많이 추천합니다. 선수들에게. 그거를 경기장에 챙겨가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샤워하고 나서 바뀌라 그래요. 왜냐면 경기 끝나고 라커룸 토크를 많이 하거든요. 팬분들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인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 또 길어요. 근데 그때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최대한 확률을 올리는 거죠. 이거 낀다고 잘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경기할 때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끝나고부터 이제 자기 전까지 시간 동안은 최대한 이제 그렇게 좀 블락해주는 게 숙면에 가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서령우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는 경기 끝나자마자 벤치에 놔두다가 그냥 바로 껴요. 경기 끝나고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네. 막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해요. 네. 그때 이미 끼고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알면 해요 다. 그리고 그게 홀란드가 이제 저녁에 끼면서 유명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유난 떠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밤에 끼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되게 또 주목받았던 걸 알고 있어요. 저랑 아내도 끼고, 저랑 아내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애들도 막 나도 껴본다고. 근데 아직은 애들이 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주황색 안경을 끼고 있는 저를 그려요. 아빠가 그렇게 끼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이제 이거 쓰기 시작하면 사실 안 쓰고 저녁 시간에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퀄리티가 달라서. 호남님 영상에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운동을 엄청 길게 하지 않는데 네.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만 해도 오히려 더 몸이 잘 유지된다 하셨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고 생각하시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삶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항상 그게 무너지는 게 삶이기 때문에, 저도 애를 키우고 일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쌍둥이 8살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육아 해야 되다 보니까 1시간 내려고 해요. 네. 운동할 시간을.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30분밖에 시간이 안 나? 그러면 30분에 최대를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 15분 존트 러닝 하고요. 15분 동안 큰 근육 중심의 운동을 해요. 헬스장에서 하는 거죠. 헬스장에서. 아. 어차피 주차장에서 집 들어갈 때 헬스장이 여기 있거든요. 집 헬스장이. 네. 거기 이제 여기도 좀 옷을 챙겨왔어요. 네. 갈아입고 가서 턱걸이, 스쿼트, 익스텐션만 하고 10개씩 3세트 10개씩 3세트. 하면 10분 내외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되죠. 네, 10분 내외 하고 이제 러닝 마지막에. 15분, 20분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서 바로 애들 씻기고. 와, 예, 이게 아빠의 운동이다. 예. 근데 좀 시간이 더 난다? 이제 뭐 데드리프트, 컬, 이두요? 아니면 다리로? 다리. 하체? 예. 저는 딱 하나만 해야 돼? 그럼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프리웨이트로요? 아니면 머신으로요? 프리로 할 때도 있고 머신으로 할 때 있어요. 왜냐면 누가 하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선택이 아닌데. 네. 네. 저도 요즘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 파워리프팅 할 때는 훈련 시간이 거의 2시간. 한 번 갔을 때 이제 스쿼트, 데드, 벤치 중에 2개를 골라서 하고, 또 끝나고 보조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거는 회복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너무 무게가 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사실 볼륨이 엄청 큰 거죠, 운동 볼륨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다가 파워리프팅은 그만뒀는데, 그 뒤에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1시간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되게 좋았던 습관이, 집에 가는 길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바로 30분 만에 하고 나오는 게 진짜 효과적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자주만 하면, 그냥 예전에는 운동을 이렇게 몇 번 하려고 각 잡아서 했다면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몸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냥 턱걸이 바랑 이제 이걸로 그냥 진짜 짧게.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맞아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내 대사 건강에 좋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몸이 그 스트렝스가 엄청 커지진 않고, 뭐 몸이 커지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데, 좋은 몸을 유지할 때는 저는 그게 되게 충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운동 퍼포먼스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하루에 20-30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저는 운동도 자기를 보살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 생각을 들어서.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 만나기 전에는 제 루틴이 되게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8시나 9시쯤에 자고 아침에 3, 4시쯤에 일어나는 게 잘 됐어요. 그게 일주일 중에 40날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일하고 명상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꺼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막 나 해야 되는데 못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서 이거를 포기할 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냥 기꺼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시간을 더 아꼈어요. 그래서 운동도 요즘에는 진짜 그 잠시만 났을 때 딱 그 틈새 빨리 해요. 근데 대신에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맞아요. 물론 잠은 지금도 좀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면서 드는 생각이, 와, 육아하시는 분들,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 육아까지 하면서 운동하고 식단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애할 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오면은 네. 결혼하면 50이고 애 낳으면 500이에요. 진짜로 리스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나를 보살피지 않으면 내 가족 구성원이 그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나를 보살피는 게 가족을 보살피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자녀 있는 분들이, 특히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식단을 시작하고 특히 이제 요리를 하면서 나를 돌보기 시작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화가 줄었다예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화가 줄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되게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느끼시나요? 완전 100% 공감을 하고요. 음식 하나 바꿨다고 화가 줄어든다? 이게 처음에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믿지 않을 거란 걸 또 알아요. 근데 해보시면 어느새 내가 달라져 있는 게 보이고, 우리 애가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나이 때는 저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되고 당연하니까 더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고민일 것 같은 게, 이제 8살 아이들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바깥 음식을 많이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가 이 아이들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어떤 걱정일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의 음식 교육이나 이런 습관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